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예능의 소재가 됐다고 해요. 네. 이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거 참 끔찍한 일인데 왜 이런 소재가 방송에 등장한 건가요? 한국일보의 양순준 기자가 7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달 6일에 KBS 2의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식사 복불복 게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때 먹스라이팅이라는 자막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 먹다와 가스라이팅을 합성한 말이거든요. 가스라이팅이란 것이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가스라이팅은 성폭력 사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 위력으로 길들이고 복종시키고 또 무기력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가스라이팅을 사용하죠. 그렇죠. 일종의 정서적 학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범죄 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표현이고 우스개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예능에서 희화하는 데 사용한 거죠. 이것은 그로 인한 그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폭력성을 사소하게 느끼게 하고요. 2차 가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KBS 1박 2일에서 진정한 먹스라이팅 등의 방식으로 5월에서 6월 두 달에 걸쳐서 최소한 3번 이상 이런 자막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는 신중치 못한 자막 사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먹도록 옆에서 부추긴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뭐 유머 코드로 일종의 사용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은 집에서 어린이들도 함께 같이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칫 이렇게 가스라이팅의 위험성을 좀 아이들로 하여금 사소하게 여기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좀 걸러졌어야 될 공영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례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성 역할과 관련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사례도 있는데요. MBC의 쓰리박에서 한 출연자가 남자는 드라이브죠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자막으로 또 강조되기도 했고요. 네. 또 나 혼자 산다에서는 샤이니 멤버 키가 청소와 요리를 잘하고 다정다감하다는 이유 등으로 키 이모라는 별명으로 여러 차례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요, 한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방송은 한 출연자가 이름을 짓느라 고민하는 모습에 자막으로 못 웃는 한 남자라고 썼는데요. 이 못 웃는 한 남자 중에서 한남이라는 글씨는 크고 자는 작게 처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남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한남 이렇게 보이는 거죠. 즉각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한남이라는 표현은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한남충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유튜브가 워낙 이제 성행하다 보니까, 네. 좀 직설적이고, 정제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표현들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지상파 TV들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사례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방송 언어에 대해서는 참 강약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제작자들이 깨닫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방송 언어라 하면 무조건 표준어만 사용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현실에서 이미 유행이 되어서 일상화돼 버린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10월에 방통심의가 채널A 도시여부, JTBC 장르만 코미디, TVN과 XTVN의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에 대해서요. 신조어와 인터넷 용어를 자막으로 사용해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저해한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에 한국 PD연합회는 이에 대해서 논평을 냈어요. 우리는 욕설, 비속어, 혐오 표현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에 법정 제재를 가하려는 방심위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회의에서 불행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논평이었거든요. 네. 당시 협회 측은 대다수 국어학자는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자연스레 쓰는 말이 방송에 등장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살아있는 언어를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강행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다만 협회는 혐오와 차별 표현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봤을 때 실제로 국어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많은 학자분들이 이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 요즘은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댕댕이라는 것도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뭐 이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한글 파괴 그리고 외래어와 신조어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차별적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오히려 더 이전보다 강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 신조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분명하게 그 성평등이나 뭔가를 비하하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에 우리가 사례로 얘기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심위의 지난해 10월 그 네. 지적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현재 지금 방심위는 사실상 공백 상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임기 3년의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종료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모든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5기 방심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 상태는 방송통신심의의 무정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상파 예능의 자막이나 언어 사용이 방통심의 출범 늦장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것 때문이다라는 생각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방송 언어나 자막의 문제는 사실 늘 있어 왔고요. 특히 예능의 경우에는 가장 앞서서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웃기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적했던 그런 사안들은 방통심의의 공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주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통신심의 쪽인데요. 불법 촬영물 등 빠른 삭제 조치가 필요한데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 그야말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1초를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가 멈춰 있다는 것. 이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이뿐 아니라 음란, 도박, 마약 정보,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 등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이것에 대한 조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공백으로 모니터 역량과 차단 권한을 가진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등 산하기관 활동도 멈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비영리 단체들까지 나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속한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대국민 서명을 진행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항의 행동도 펼쳤습니다. 그래요. 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나 심의도 모두 멈춰선 상태라고 하셨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이 방심위 구성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심위 위원이 9명인데요. 네. 이 9명이 청와대와 국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추천을 하거든요. 네. 사실상 정부, 여당 추천이 6명, 그리고 야당 추천이 3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는 건데요.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영주 전 KBS 사장이 방심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라는 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향적, 편파적 인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사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자기 방심위, 그러니까 바로 3년 전에도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7개월의 공백 이후에 출범을 했어요. 네. 근데 자기 방심위가 뒤늦게 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 이전에는 주 1회 심의가 있었는데 방송심의가 네. 그 주 2회로 하는 등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밀린 심의를 너무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졸속 심의가 된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심의가 이루어져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가 정말 시급하고요. 향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다시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이 얘기를 좀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이 뭐 정관계, 언론계까지 일파만파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언론인의 수뢰 사건, 이게 불거져서 좀 논란이죠? 예, 일단 너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진짜 수산업자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짜라는 가짜 수산업자로 꼭 붙여달라 하시던데요.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일단 김모 씨라는 사람이 수산업자 행세를 하면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정치인과 검찰, 경찰 간부 등 27명에게 금품을 줬는데요.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 중에 검사와 총경 그리고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대변인을 역임했던 이동훈 씨, 그리고 TV조선의 간판 앵커인 엄성섭 씨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동훈 씨는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그리고 엄성섭 씨는 중고차를 제공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동훈 전 윤석열 대선 캠프 대변인. 네. 뭐 그 캠프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사실 네. 이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어요. 네. 관련해서 민원연이 보고서를 냈던데 네. 이렇게 전현직 소속 언론인들이 무리를 일으킨 이 사건을 정작 그 해당 언론사죠. 조선일보 그리고 TV조선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 그 민원연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 채널 4사 저녁 종합뉴스,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의 지면보도, 2개 경제지의 지면보도, 이렇게 모니터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조선일보와 TV조선 한국경제가 관련 보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8일까지, 7월 8일까지 혹시 추가 보도가 있었나 보니까요. TV조선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뉴스 검색을 해봐도 이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자체는 보도하고 있는데 그 보도 안에 조선미디어그룹, 조선일보 기자명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요, 7월 8일에 가짜 수산업자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박영수 특검 사의라는 지면 보도를 냈어요. 네. 근데 이 보도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업무 기자 등을 입건한 상태다라고 하면서요. 엄 기자는 자신이 김 씨 회사의 홍보 모델을 해준 대가라는 입장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엄성석 앵커의 주장을 오히려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조선일보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리고 최근 조 전 장관 관련 그 일러스트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민원연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방상훈 사장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져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정말 이쯤 되면은 방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미디어 비평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